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오늘 미증시 인사이트에는 최일호 최슬리 투자자문 상무 그리고 이 윤여민 LSK 파트너스 CFO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와 백악관에서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 시트, 즉 공동 설명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큰 줄기가 나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핵 연료 재처리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나왔는데 근데 우리나라 측에서는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미국 측 팩트시트에는 이 부분이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과연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 땅에서 건조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여민 이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우라늄과 관련된 뭐 농축이라든지 핵 잠수함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쨌든 이 한미 간의 어떤 방향은 정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측의 동의가 있었는데 어쨌든 좀 후속적인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재처리 문제라든지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부분에서 큰 줄기는 합의가 됐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필리조선소 같은 부분들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과연 이런 건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가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제가 볼 때 인수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이제 건조 능력이라든지 도크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재건하는 데서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짓는 것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핵 잠수함이라는 어떤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얼마큼 제가 볼 때 용인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분명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또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미국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절차와 관련된 또 승인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대한 부분에서 건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그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 추진 잠수함을 과연 우리나라 땅에서 건조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할지 그건 우리나라 국익에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지만 또 투자자들 분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느냐 아니면 또 하나오션이 인수한 이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분들도 다 갈릴 것 같아요. 자,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조선 관련해서는 한국에 맡겨두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법 개정을 하는 와중에 논의가 잔뜩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르면 행정명령을 써서라도 한국 땅에서 조속히 미 군함을 건조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 관련해서는 일단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상반기까지 조방원이라고 해서 조선 섹터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반도체에 좀 밀려서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AI 과열론 그리고 반도체의 가격 부담, 밸류에이션 부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순환매가 도는 가운데 이런 조선업에 대한 그 모멘텀을 더해줄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유효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해서 협상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주요 경쟁국인 대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동등한 수준으로는 대우받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예상했던 대로 사실상 최애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주의 상승세를 좀 기대해도 되는 건지 윤여미 이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제가 볼 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좀 상당히 좀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 11월 지금부터 초반까지 좀 상승세가 살짝 좀 조정이 나오는 부분인데, 일단 뭐 이런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이 최소한의 보호막은 마련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어떻게 보면 좀 경쟁국이라고 좀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대만이라든지 말씀하셨던 뭐 다른 유럽 이런 국가들과 좀 비교했을 때 불리하지 않은 대우의 어떤 적용 방식, 분명히 이런 부분을 좀 지위를 획득한 것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원칙이나 방향은 제가 볼 때 확인됐습니다만, 향후에 추후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좀 위에 좀 상단은 막았다. 다만 이제 자세한 제가 볼 때는 세부 내역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여타 국가와의 어떤 협상에 대한 부분도 저는 뭐 분명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반도체 업계, 지금 이제 앞에서 사모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AI 반도체에 관련돼서 이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 이런 업계에 제가 볼 때는 내부적인 어떤 이런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제가 볼 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좀 상당히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선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 뭐 이제 디램의 가격을 올리는, 제가 볼 때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 4분기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요즘에 자동차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어쨌든 전보다는 낮아진 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 전에 0%였을 때보다 관세가 올라가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25% 관세는 그래도 면했으니까 이제 좀 회복을 기대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동시에 미국 자동차주 전망도 궁금한데 최유로 상무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25%든 15%든 관세 자체가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자동차 쪽에 온기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자동차 쪽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기껏해야 PER 기준으로 6배에서 9배 정도 수준의 거래가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쪽, 반도체 쪽, IT 쪽에 쏠렸던 자금들이 일부 순환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쪽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자동차 같은 섹터로 매기가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진 전기차 관련된 규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를 일정 부분 생산하지 못하면 페널티로 탄소 배출권을 테슬라 같은 데서 사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거든요. 사실 GM이나 포드나 전기차 부분에서 상당한 적자를 내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 쪽에서 그런 규제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또 폐지되면서 전기차에서 적자 나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 지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쪽을 포트폴리오에 아주 주력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일부로 지금 시점에서 섹터 로테이션 관점에서 편입하는 거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환율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에서 개입 발언을 하면서 환율이 다소 안정되긴 했습니다만, 이게 워낙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회복된 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 팩트시트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 과연 앞으로 환율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윤여미 이사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이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팩트시트에 지금 이제
환율과 관련된 특히 이제 외환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상단을 좀 막아줄 수는 있을 거라는 어떤 효과는 기대해 봅니다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M2 통화량의 증가가 워낙 좀 빠르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은 분명히 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3,500억 지금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뭐 연간 200억 정도 상한선을 설정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로 나누면 한 17.5년, 뭐 17년, 18년을 거쳐서 이제 투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외환 시장에 좀 가해지는 어떤 압박은 분명히 분산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긴급 조정 조항이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으로 인해서 시장 불안을 야기할 때 제가 볼 때는 뭐 미국의 신의를 갖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달금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논의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보다 저는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건 결국 이제 우리나라 M2 통화량의 증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내년 예산도 지금 올해보다 더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M2 증가량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을 어떤 상승을 이런 팩트시트로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통화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저는 원달러 환율과 좀 연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어쨌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이 계속해서 나섰습니다. 과연 이 환율 안정, 오늘은 안정이 됐는데 이 안정이 계속되면서 좀 환율이 좀 내려올 수 있는지, 과연 이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약화되는 모습이 계속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그 정부 당국의 개입이 어느 정도 상단은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원화 가치를 하향 안정시키는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 기업들 같은 경우 향후에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환전을 안 하는 상황이고 국내 투자자들 특히 서학개미 같은 경우도 미국에 투자하는 그 성향 자체가 상당히 공격적이고 규모 자체도 커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미국에 투자하는 주식 투자 규모가 40%가량 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볼 때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갈 수 있다는 분위기 하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그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수요 자체는 적어지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로 가서 투자해야 되는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러의 수요는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 당국이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캡은 막을 수는 있겠지만 레벨 자체는 계속 높아진 레벨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도 짚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율하고도 이게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앞으로 미국의 증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준 인사들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12월 달에 혹시라도 이 기준금리 인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자꾸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기준금리를 봐야 될지 윤여미 이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12월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셧다운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특히 백악관에서도 이 부분은 좀 확인했습니다. 10월 달에 CPI는 아예 발표되지 않고 뭐 고용지표도 반쪽짜리밖에 공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FOMC를 앞두고 지금 수치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깜깜이 장세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9월, 10월 연속으로 지금 금리 인하하고 지금 12월까지 하게 되면 3번 인하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볼 때 뭐 파월 연준 의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내부에서 좀 상당히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금 지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데이터 디펜던시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연준으로서는 계속해서 좀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당연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동결되는 쪽으로 좀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많이 확률이 기울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이 통계 때문에 정말 말이 많죠. 미국의 셧다운은 일단 종료가 됐지만 문제점은 경제지표 발표가 여전히 안 되고 있거든요. 백악관에서는 10월 달에 이 소비자 물가나 아니면 고용 보고서가 영원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경제 데이터가 없다는 게 시장에 좋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안 좋다고 봐야 되는지 최일우 상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안 좋다고 보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크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연준이 금리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초 데이터 없이 결정을 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의사들의 스탠스가 보수적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다행히 다음 주부터는 경제지표 발표 일정을 언급을 한다고 하고 있고, 물론 불완전하지만 10월 달에 고용보고서도 나온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 가계조사를 잘 못해가지고 내놓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비농업 고용자 지수는 또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엇갈린 그 상황인데, 그런 면에서 좀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실업률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발표하지 않나? 이런 오해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증시도 한동안은 그런 그 펀더멘탈 측면보다도 심리나 수급 측면에서 혼란을 겪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다음 주 중으로 어느 정도 이런 투자자들의 그런 갈증, 데이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경제 지표가 전혀 발표되지 않았던 과거 때문에 지금 전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주에 FOMC 회의록, 이게 공개되면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진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내용 예상해 본다면 윤여미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이 지표와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 셧다운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6주 어떻게 보면 최장기간을 좀 기록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분명히 제가 볼 땐 좀 어느 정도 언급이 있지 않을까란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회의록도 회의록입니다만 12월 결국 이제 FOMC의 어떤 스탠스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은 이미 힌트를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기정사실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회의록에서는 어느 정도 그 연준 인사들의 좀 이견이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을 저는 참고를 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지표가 좀 나온다고 보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좀 최악의 가정을 좀 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이 좀 더 제가 볼 때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내년 1월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확률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다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엇갈리면서 뭐 미국의 증시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까지 전부 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자, 이럴 때일수록 FOMC 회의록이 나왔을 때 혹시라도 시장에 충격을 줄까 약간 우려스러운데, 최일우 상무께서는 이 회의록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물가 상승과 그리고 고용의 다운 리스크에 대한 위원들의 이견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이견들이 있겠지만 결국에 최근에 발표되는 민간 쪽의 고용 지표를 보면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걸 인식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뭐 반쪽짜리 보고서이긴 하지만 고용 지표가 분명히 발표될 건데, 그것도 역시 잘 나올 리가 없을 것 같고요. 파월의 어쨌든 그 시선은 물가 상승보다는 고용의 다운사이드 리스크 쪽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동결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2월은 그런 고용의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막기 위한 보험적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 미증시의 변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컸고요. 일반적으로 뭐 9월 달에는 주가가 하락을 하고 뭐 연말에는 산타 랠리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원칙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깨졌던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미국의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지 윤여미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S&P 500, 뭐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연초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23%까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산타랠리가 좀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떤 셧다운에 대한 부분에서 좀 봤을 때 지금 6주 동안 지금 재정 지출 지연된 규모가 한 540억 달러, 우리나라로 한 79조 원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임시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진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2월에 산타랠리를 보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라도 지금 이런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좀 비롯해서 소비 시즌이 좀 펼쳐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다시 한번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공급되면서 랠리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임시 예산으로 인해서 1월 달에 다시 한번 연장해야 되는 그러한 좀 고통적인 수순을 다시 한번 좀 밟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산타랠리 이후에 1월 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또 잡음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산타랠리도 있겠습니다만 변동성도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끝나면 어느 정도 반사 이익으로 주가가 좀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일호 상무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AI나 반도체나 IT 쪽의 쏠림이 상당히 강했고 미국의 신용잔고도 굉장히 급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과정 그리고 쏠림이나 과열을 조금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이 S&P 500 기준으로 한 2~3% 정도 이루어졌는데 연중으로 보면은 1년에 한 3회 정도 5% 내외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정이 끝나게 되면 저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원상복구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연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래 이 미 증시에서 이런 조정은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던 일인데 진짜 오래간만에 조정이 오다 보니까 더욱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많은 힌트를 얻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미 증시 인사이트는요. 최일호 채슬리 투자자문 상무 그리고 윤여민 LSK 파트너스 CFO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